현대인들의 식습관 변화 및 운동 부족 현상으로 인해 우리 몸속 지방들은 점점 쌓여가고 있습니다. 보통 살이 찌면 피하 지방만 늘어나는 줄 알지만 실제로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내장지방입니다. 이러한 내장지방은 성인병 발병률을 높여 각종 질병으로부터 노출되기 쉽죠. 따라서 건강관리를 위해서라도 적절한 체중관리가 필요합니다. 40대가 넘어가면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고 할 정도로 뱃살, 즉 내장지방이 쌓여가는데요. 이 내장지방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는 식품 중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생활 가이드 건강비타민 연구소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성장과 컨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중장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인 내장지방. 오늘은 내장지방을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는 슈퍼푸드 한 가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슈퍼푸드는 다름 아닌 사과입니다. 여러 조사에 따르면 사과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지방을 분해해주기 때문에 내장지방을 없애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내장지방뿐만이 아니라 몸속에 불필요한 지방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과를 먹는 건 아주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사과 껍질에는 펙틴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에 의해 대장 운동이 활발해지고 변을 무르게 해주기 때문에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장내의 벽에 보호막을 만들어 각종 유독성 물질의 흡수를 막아주기 때문에 사과를 껍질채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는 과일 중에서도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과일 중 하나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삭아삭 씹히는 식감과 새콤달콤한 맛 그리고 포만감까지 주는 사과의 매력에 푹 빠져 있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왜인지 모르게 사과는 우리에게 정말 친숙한 과일 중 하나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사과를 좋아할까요? 한국인에게 유독 사랑받는 과일이기도 한 사과는 한국전쟁 이후 미국으로부터 들어온 계량종 부사품종 덕분입니다. 이 품종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아삭한 식감과 높은 당도를 자랑하는데요. 특히나 우리나라에선 명절 차례상에 빠질 수 없는 과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과에도 종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크게는 홍옥, 부사, 아오리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 홍옥은 9월 상순에서 10월 중순까지 수확하는 사과입니다. 껍질이 새빨갛고 과즙이 많은 것이 특징이죠. 새콤한 맛이 강해 주로 샐러드용으로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부사는 10월 하순에서 11월 초순까지 수확하는 사과입니다. 단맛이 강하고 과육이 단단해서 저장성이 뛰어나죠. 마지막으로 아오리는 8월 하순에서 9월 중순까지 수확하는 사과입니다. 보통 초록색 빛을 띠지만 완전히 익으면 붉은 빛을 띱니다. 신맛이 적고 당도가 높아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죠. 사과는 과일 중에서도 특히 비타민C와 칼륨, 칼슘 등 무기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식품입니다. 때문에 고혈압 예방 및 치료에도 도움이 되며 식이섬유 또한 많아 내장지방을 없애기에 좋은 소화기능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밖에도 피부 미용이나 피로회복, 면역력 강화 등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어 건강식품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과의 경우 밤에 먹으면 독사과라고 불리고 아침에 먹으면 금사과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밤에 먹으면 안 되는 이유는 섬유질이 많고 산도가 높아 장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장이 약한 사람이라면 아침에 먹는 것이 좋으며 저녁에는 가급적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를 하루에 한 개씩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운동 없이 5년에 걸쳐서 내장지방의 3.7%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운동과 함께 사과를 섭취하실 경우 아주 빠른 속도로 내장지방을 태워버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마트에 가서 단 30초 안에 맛있는 사과를 고르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색이 선명하고 껍질 표면이 거칠며 만졌을 때 단단한 느낌이 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꼭지 반대 부위에 녹색기가 빠진 것이 맛있는 사과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향기가 강한 것보다는 은은한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아울러 사과를 이것과 함께 먹으면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은 원활한 신진대사로 해독작용, 면역력 증진, 소화 촉진에 이르기까지 그 효능이 다양하고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강 특유의 매운맛이 속을 따뜻하게 하고 식욕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는데요.
식후에 당분이 많이 든 후식 대신 생강차를 끓여 마시게 되면 열량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생강에는 복부 팽만감을 줄여주는 성분이 있어 볼록 나온 배를 줄이는데 효과적인데요. 생강 속에는 디아스타즈라는 단백질분해 요소가 들어있어 장운동을 촉진합니다. 최근 들어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생강차를 통해 그 효과를 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과를 생강과 어떻게 같이 먹는 것이 좋을까요? 사과와 생강을 같이 먹기 위해서는 사과 발효액을 만들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발효액을 만들어서 섭취하게 되면 사과 맛과 생강향이 어우러져 매운맛 없이 아이들까지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 사과 발효액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재료는 취향에 맞게 사과 또는 생강의 양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먼저 사과 600g과 생강 400g을 식초물에 10분 정도 담근 뒤 물기를 제거해 줍니다. 물기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 꼭 물기를 잘 닦아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과를 4등분 한 후 씨를 제거해 주시고 껍질째 얇게 썰어주세요. 이와 같이 생강도 얇게 같이 썰어줍니다. 사과의 씨를 제거하지 않으면 독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얇게 썬 사과와 생강은 설탕 400g과 함께 버무려 줍니다. 준비하신 사과가 수분이 많다면 설탕을 사과보다 약 10% 더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준비하신 사과가 수분이 없는 편이라면 설탕의 양을 사과보다 더 적게 약 70%, 80%의 정도만 준비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과 발효액을 담을 병에 설탕을 얇게 깔아주세요. 용기는 옹기 항아리가 가장 좋지만 옹기 항아리를 구하기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유리병에 소주를 뿌려 잘 소독한 후 잘 말려주셔야 합니다. 남은 설탕에 버무린 사과와 생강을 눌러가며 담는데요. 설탕은 발효를 시킬 때 미생물이 설탕의 영양 원료를 먹고 발효액을 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설탕과 버무린 사과의 반, 그리고 준비한 생강의 반을 넣고 남은 사과를 넣은 후 다시 남은 생강을 넣습니다. 잘 모르시겠다면 사과, 생강, 이런 순서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위에 굵은 소금이나 천일염을 5g 넣습니다. 소금으로 막아주게 되면 공기가 통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재료가 쉽게 상하지 않는데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을 넣어주게 되면 실패하지 않고 발효가 잘 됩니다. 병뚜껑을 닫기 전에 병 입구에 면포를 씌운 뒤 고무줄로 고정시켜주면 되는데요. 한지의 경우 잘 찢어지기 때문에 깨끗하게 준비한 면포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병을 닫아서 식도에서 24도 사이의 상온에 보관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하루에 한 번씩 나무 숟가락 등을 이용하여 설탕이 잘 녹도록 저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사과 발효액을 3개월 정도 서늘한 곳에서 숙성시키면 되는데요. 숙성시킨 사과 발효액은 채로 건더기를 걸러내고 건더기를 걸러낸 사과 발효액은 병에 담아 6개월 이상 저온 숙성시키면 됩니다. 사과 발효액을 먹게 되면 장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사과 발효액 속에는 펙틴 성분과 타닌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대장 운동의 촉진과 함께 항염증 기능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만든 사과 발효액은 기호에 따라 양을 조절해 가면서 뜨거운 물과 희석하여 차로 마시면 매우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장지방 제거에 도움을 주는 사과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과와 함께 먹으면 사과만 먹을 때보다 효과가 2배가 되는 사과 발효액 레시피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생활 가이드 건강비타민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